밤에 혼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이대로 끝인가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옆자리가 텅 빈 침대, 혼자 먹는 저녁밥상, 친구 부부와 식사하며 느낀 그 묘한 외로움. 거울을 보며 이제 늦었나 하는 마음. 명절 때 친척들의 시선. 아직도 혼자야? 그 한마디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던 순간들. 저만 그런 게 아니었어요. 정말 그래요. 많은 분들이 똑같이 느끼고 계세요.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뭔가요? 오늘도 혼자구나. 커피를 내리면서도, 시장을 다녀오면서도, 공원 벤치에 앉아 있어도 계속 맴도는 건 그 생각이죠. 외롭다는 것. 누군가와 함께 있고 싶다는 것. 그런데 동시에 또 이런 생각도 들어요. 이 나이에 연애를 다시 한다는 게 말이 되나? 애들한테 뭐라고 하지? 주변에서 뭐라고 할까? 한 분이 계셨어요. 60대 중반의 여성분이었는데요. 남편과 사별한 지 5년이 지났대요. 자녀들은 다 독립했고 혼자 사는 아파트는 너무 조용했죠. 저녁 7시만 되면 텔레비전을 켜놓는데 목소리가 들리는 게 좋아서였대요. 누군가 집에 있는 것 같은 느낌. 그분이 말씀하시더라고요. 밤에 배가 아프면요. 누구한테 말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아이들한테 전화하기엔 괜히 걱정시킬 것 같고, 친구한테 말하기엔 너무 사소한 것 같고, 그러다가 문화센터에서 만난 분이 있었대요. 비슷한 나이의 남성분이었는데 수업 끝나고 가끔 차 한잔하게 됐대요. 처음엔 그냥 이야기 나누는 게 좋았어요. 날씨 이야기, 자녀 이야기, 건강 이야기.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분을 만날 생각을 하면 아침에 일어나는 게 조금 덜 무거워지더래요. 오늘 무슨 옷을 입을까? 고민하게 되고 거울 앞에서 조금 더 오래 서 있게 되고. 그런데 동시에 두려움도 밀려왔대요.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이 나이에 설레다니. 우스꽝스러운 거 아닌가? 우리 모두 알고 있어요. 나이가 들어도 마음은 그대로라는 걸. 여전히 누군가와 손을 잡고 싶고, 함께 웃고 싶고, 따뜻한 말 한마디를 듣고 싶어요. 그런데 세상은 마치 우리에게 그런 감정을 가지면 안 된다고 말하는 것 같아요. 나이 들면 조용히 살아야 한다고, 자녀들이나 잘 돌보고 살아야 한다고. 하지만 우리 마음은 그렇지 않잖아요. 또 한 분의 이야기예요. 50대 후반의 여성분이었는데 이혼하신 지 3년 정도 됐대요. 결혼 생활 내내 남편 뒷바라지, 자녀 교육에 모든 걸 바쳤는데 막상 혼자가 되니까 나는 누구지? 하는 생각이 들더래요. 거울을 보면 낯선 사람이 보이는 것 같았대요. 주름진 얼굴, 늘어진 몸. 이제 끝났구나 싶었대요. 그런데 어느 날 동창 오랜 친구를 만났어요. 남자친구였는데 그분도 비슷한 시기에 이혼했대요. 둘이 옛날 이야기를 하다가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어요. 연애를 시작한 건 아니었어요. 그냥 일주일에 한두 번 만나서 밥 먹고 산책하고 이야기 나누는 사이. 그런데 그게 그분 삶을 완전히 바꿔놨대요. 아침에 눈 뜨면 오늘 뭐 입지? 고민하게 되고, 시장 가면서도 이거 사서 같이 먹으면 좋겠다 생각하게 되고, 삶에 작은 기대들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하지만 그분도 망설였어요. 우리 관계가 뭐지? 연애인가? 아닌가? 아이들한테 말해야 하나? 친구들은 뭐라고 할까?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대요. 그래서 상대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우리 이러는 게 이상한 거 아닐까요? 그랬더니 그분이 말씀하시더래요. 우린 그냥 서로한테 편안한 사람이면 되는 거 아닐까요? 굳이 이름을 붙여야 하나요? 그 말이 그분 마음을 편하게 했대요. 맞아, 굳이 이름을 붙일 필요 없구나. 우린 그냥 서로에게 좋은 사람이면 되는 거구나. 연애도 아니고 그렇다고 남도 아닌 그 사이 어딘가. 그게 오히려 더 편할 수 있다는 걸 그때 깨달았대요. 이런 마음 혹시 가져보셨나요? 누군가와 함께 있고 싶은데 또 무거운 책임은 지기 싫은 마음. 설레고 싶은데 또 상처받을까 두려운 마음. 이 나이에 이런 감정을 느끼는 게 부끄러운 것 같으면서도 동시에 너무나 간절한 마음. 그런 복잡한 감정들 말이에요. 알고 계세요? 이런 마음을 가진 건 잘못이 아니에요. 우리는 모두 사랑받고 싶은 존재니까요. 나이가 들어도 주름이 생겨도 몸이 예전 같지 않아도 우리 마음은 여전히 따뜻함을 원해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말이에요. 중요한 건 어떻게 시작하느냐가 아니라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 아는 거예요. 나는 다시 결혼하고 싶은 건가? 아니면 그냥 편안한 동반자가 필요한 건가? 설렘을 원하는 건가? 아니면 안정을 원하는 건가? 이런 질문에 솔직하게 답할 수 있어야 해요. 그래야 우리가 선택하는 관계가 나를 행복하게 하는 관계가 될 수 있어요.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눠볼까요? 나이 들어서도 여전히 뛰는 우리 마음에 대해서요. 외롭지만 용기 내기 어려운 우리 상황에 대해서요. 그리고 그 사이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작은 행복에 대해서요. 이런 마음 너무나 당연합니다. 부끄러워할 필요 없어요. 이건 인간의 마음이니까요. 젊을 때는 사랑이 당연했잖아요. 설레고 기대하고 함께 미래를 꿈꾸는 게 자연스러웠어요. 그런데 왜 나이가 들면 그런 마음을 가지면 안 되는 걸까요? 누가 그렇게 정했나요? 우리 마음은 여전히 살아있는데요. 한 분의 이야기를 더 들려드릴게요. 70대 초반의 여성분이셨는데 남편과 사별한 지 10년이 넘었대요. 자녀들은 다 결혼해서 각자 가정을 꾸렸고 1년에 명절 때나 얼굴 보는 사이가 됐죠. 혼자 사는 게 익숙해졌다고 생각했대요. 아침에 일어나서 텔레비전 켜고 공원 산책하고 경로당 가서 친구들 만나고 그런 일상이 반복됐어요. 그런데 어느 날 경로당에서 새로 온 분을 만났어요. 비슷한 나이의 남성분이었는데 부인과 사별하신 지 얼마 안 됐다고 하더래요. 처음엔 그냥 인사만 나누는 사이였어요. 오늘 날씨 좋네요. 건강은 어떠세요? 그런 평범한 대화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둘이 자주 마주치게 됐어요. 산책하다 만나고 경로당 식당에서 만나고 버스 정류장에서 만나고 어느 날 그분이 조심스럽게 물어봤대요. 혹시 시간 되시면 차라도 한잔 하시겠어요? 그 순간 그분 가슴이 두근거렸대요. 마치 20대로 돌아간 것처럼요. 내가 왜 이러지? 싶으면서도 동시에 기분이 좋았대요. 누군가 나에게 관심을 가져준다는 게, 함께 차를 마시고 싶다고 말해준다는 게 오랜만에 느끼는 감정이었어요. 그 후로 둘은 자주 만나게 됐어요. 일주일에 두세 번, 가끔은 같이 등산도 가고 시장도 같이 가고. 연애는 아니었어요. 손을 잡거나 그런 건 아니었거든요. 그냥 함께 있으면 편한 사이.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웃음을 나누고 때로는 침묵도 편한 그런 관계. 그런데 주변에서 수군거리기 시작했대요. 저 두 분 무슨 사이래? 나이가 몇인데 저러고 다녀? 그런 말들이 들려왔어요. 그분은 처음엔 신경 쓰이더래요. 내가 잘못하고 있는 건가? 이 나이에 이러는 게 우스꽝스러운 건가? 밤에 잠이 안 올 정도로 고민했대요. 그런데 상대분이 말씀하시더래요. 우리가 뭘 잘못했나요? 우린 그냥 서로 좋은 친구예요. 함께 있으면 외롭지 않고 이야기 나누면 즐거운 거예요. 그게 잘못인가요? 그 말을 듣고 그분은 깨달았대요. 맞아, 우리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어. 단지 외롭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을 뿐이야. 지금도 두 분은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계세요. 결혼한 건 아니에요. 같이 사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자주 만나서 이야기 나누고 함께 시간을 보내는 사이. 그런데 그게 두 분 삶을 완전히 바꿔놨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 만날까? 하는 기대가 생기고, 저녁에 잠들 때 오늘 참 좋았다 하는 만족감이 생기고. 그게 바로 우리가 원하는 거 아닐까요? 또 다른 분의 이야기예요. 50대 후반의 여성분이셨는데 자녀들이 다 독립하고 나니 집이 너무 넓게 느껴졌대요. 남편은 일 때문에 자주 지방 출장을 가고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졌어요. 처음엔 괜찮았어요. 이제 내 시간을 가질 수 있구나 싶었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공허함이 밀려왔대요. 친구들을 만나도 뭔가 허전했어요. 다들 자기 가정 이야기, 자녀 이야기만 하고 그분은 그런 이야기를 할 사람이 없었어요. 남편과는 대화가 없었거든요. 오랜 세월 함께 살다 보니 할 말이 없어진 거예요. 밥 먹었어? 응. 그게 전부였어요. 그러던 중 대학 동창회가 열렸어요. 거기서 옛날 선배를 만났는데 그분도 비슷한 상황이더래요. 부인과는 이혼했고 혼자 살고 있고 동창회 끝나고 둘이 커피를 마시게 됐는데
이야기가 너무 잘 통했대요. 같은 시대를 살아온 사람들이라 그런지 말하지 않아도 이해되는 게 많았어요. 그 후로 가끔 만나게 됐어요.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만나서 영화도 보고 전시회도 가고 맛있는 거 먹으러 가고. 연애는 아니었어요. 서로 마음이 있는 건 알았지만 굳이 연애라는 이름을 붙이고 싶지 않았대요. 그냥 편한 사이로 남고 싶었어요. 그런데 주변에서 또 이상하게 봤어요. 특히 가족들이요. 남편이 물었대요. 요즘 자주 나가는데 누구 만나? 솔직하게 말할 수가 없었대요. 대학 선배 만난다고 하면 오해할 것 같고. 그래서 그냥 친구들 만난다고 둘러댔어요. 그런데 그게 마음에 걸리더래요. 내가 왜 거짓말을 해야 하지? 잘못한 것도 없는데. 많은 분들이 똑같이 느끼시더라고요. 이런 관계를 가지는 게 잘못된 건 아닌데 왜인지 숨겨야 할 것 같은 기분. 당당하게 말할 수 없는 이 답답함. 그게 바로 우리 사회가 만들어낸 편견이에요. 나이 들면 조용히 살아야 한다는, 설레면 안 된다는, 새로운 사람을 만나면 안 된다는 그런 보이지 않는 규칙들 말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알아요. 우리 마음이 거짓말하지 않는다는 걸요. 누군가와 함께 있을 때 느껴지는 그 따뜻함, 이야기를 나눌 때 느껴지는 그 위로, 웃음을 나눌 때 느껴지는 그 기쁨. 그게 가짜일 수 없어요. 그게 바로 우리가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여기까지 함께 들어주셔서 고마워요. 이런 이야기 나누는 게 쉽지 않잖아요. 혼자 마음속에 담아두고 살았을 이야기들. 그런데 말이에요. 혼자가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계세요. 외롭지만 용기 내기 어렵고, 설레고 싶지만 두렵고, 함께하고 싶지만 부담스러운 그 마음. 우리 함께 나눠요.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면 앞으로도 이런 진솔한 이야기 계속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시작하면 될까요? 함께 생각해 볼까요? 사실 시작이 제일 어려워요. 내가 먼저 다가가도 될까? 거절당하면 어떡하지? 이상한 사람으로 보이면 어쩌지? 이런 생각들이 발목을 잡거든요. 한 분이 이런 경험을 하셨어요. 동네 슈퍼에 장을 보러 갔는데 항상 같은 시간에 오시는 분이 계시더래요. 처음엔 그냥 스쳐 지나갔어요. 그런데 자꾸 마주치다 보니 눈인사를 하게 됐어요. 안녕하세요. 그게 시작이었어요. 다음엔 오늘 날씨 좋네요. 이런 짧은 대화가 오갔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계산대 앞에서 우연히 같이 서게 됐는데 상대분이 먼저 말을 거셨대요. 혹시 이 근처 사세요? 자주 뵙는 것 같아서요. 그 한마디가 둘 사이의 문을 열었어요. 알고 보니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분이더래요. 그 후로 가끔 마주치면 이야기를 나누게 됐고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어요. 특별한 걸 한 게 아니에요. 그냥 눈인사부터 시작해서 짧은 인사말, 그리고 조금씩 대화를 늘려간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처음부터 거창하게 시작할 필요 없어요. 눈인사 한 번, 미소 한 번, 오늘 날씨 좋네요. 한마디. 이런 작은 시작들이 쌓여서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부담 가지지 마세요. 작은 한 걸음이면 충분해요. 또 어떤 분은 문화센터 수업에서 만났대요. 서예 수업이었는데 옆자리에 앉으신 분과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게 됐어요. 이 글씨 참 어렵네요. 그러게요. 손이 떨려서 선이 안 그어져요. 이런 소소한 대화가 시작이었어요. 수업이 끝나고 나서도 같이 차를 마시게 됐고 그게 계속 이어졌어요. 그분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처음엔 그냥 말벗 정도로 생각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이분을 만나는 날이 기다려지더라고요. 수업이 있는 날 아침이면 어떤 옷을 입을까 고민하게 되고 머리도 조금 더 신경 쓰게 되고 그런 작은 변화들이 제 삶을 바꿨어요. 대화는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까요? 많은 분들이 이걸 어려워하세요. 뭘 말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그런데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일상적인 이야기면 충분해요. 예를 들어볼게요. 공원에서 산책하다가 마주쳤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요즘 날씨가 참 좋죠? 산책하기 딱 좋은 계절이에요. 상대가 대답하면 자연스럽게 대화가 이어져요. 자주 이 시간에 산책하세요? 네, 거의 매일 와요. 건강에 좋다고 해서요. 저도 그래요.
집에만 있으면 답답해서 나오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자연스러운 대화 속에서 서로에 대해 알아가는 거예요. 취미가 뭔지, 어디 사는지, 가족은 어떤지. 무리하게 개인적인 질문을 할 필요는 없어요. 천천히, 편안하게 상대가 말하고 싶어 하는 만큼만 들으면 돼요. 한 분은 이런 경험을 하셨어요. 시장에서 장을 보다가 우연히 옆에 계신 분과 이야기를 나누게 됐대요. 이 배추 싱싱해 보이네요. 그러게요. 오늘 채소가 좋아 보여요. 그렇게 시작한 대화가 이어졌어요. 혼자 사세요? 네, 남편 먼저 보내고 혼자 살아요. 저도 그래요. 외로울 때가 많죠. 그 짧은 대화 속에서 두 분은 서로 비슷한 처지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다음에 차라도 한잔 하시겠어요? 라는 제안으로 이어졌어요. 특별한 기술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솔직하게 자연스럽게 다가가면 돼요. 하지만 두려움도 있잖아요. 거절당하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 이건 너무 당연한 감정이에요. 누구나 거절이 두려워요. 특히 나이가 들수록 상처받고 싶지 않은 마음이 커지거든요.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처음 그분한테 연락처를 물어볼 때 정말 떨렸어요. 손이 떨리고 목소리도 떨렸어요. 이상한 사람으로 보이면 어떡하지? 하는 생각에 밤에 잠도 못 잤어요. 그런데 용기 내서 물어봤더니 그분도 기다렸다는 듯이 흔쾌히 주시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 그분도 먼저 말을 걸고 싶었는데 용기가 안 났었대요. 우리 모두 비슷해요. 다가가고 싶은데 용기가 안 나고 말 걸고 싶은데 거절당할까 두렵고. 그런데 상대방도 똑같은 마음일 수 있어요. 서로 기다리기만 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누군가는 용기를 내야 해요. 그게 바로 여러분일 수 있어요. 물론 거절당할 수도 있어요. 모든 시도가 성공하는 건 아니니까요. 그런데 그게 뭐 어때요? 거절당한다고 해서 세상이 끝나는 건 아니에요. 다시 시도하면 돼요.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한 분은 3번 거절당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4번째 시도에서 좋은 인연을 만났대요. 처음 3번은 마음이 안 맞더라고요. 상대방이 관심이 없거나 아니면 이미 다른 사람이 있거나 그럴 때마다 역시 안 되는구나 싶었어요. 그런데 포기하지 않고 계속 사람들을 만났어요. 그러다가 지금 만나는 분을 알게 됐고 지금은 정말 행복해요. 자녀들 걱정도 있죠. 애들이 뭐라고 할까? 이게 많은 분들의 고민이에요. 실제로 자녀들이 반대하는 경우도 많아요. 엄마, 이 나이에 무슨 연애예요? 아빠 체면이 있지, 그러시면 안 돼요. 이런 말을 들으면 마음이 무너지죠. 그런데 한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처음엔 애들 눈치를 봤어요. 그런데 어느 날 깨달았어요. 내 인생인데 왜 애들 허락을 받아야 하지? 애들은 자기 인생 사느라 바쁘잖아요. 나도 내 인생을 살아야죠. 그래서 솔직하게 말했어요. 엄마도 외로워. 엄마도 누군가와 함께 있고 싶어. 처음엔 애들이 당황했지만 시간이 지나니까 이해하더라고요. 중요한 건 자녀들한테 허락을 받는 게 아니라 이해를 구하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런 선택을 하는지, 내가 지금 어떤 마음인지 솔직하게 말하면 돼요. 처음엔 받아들이기 어려워할 수 있어요. 하지만 결국 자녀들도 부모의 행복을 원해요. 시간을 주면 이해할 거예요. 또 중요한 건 관계의 속도예요. 너무 빨리 가려고 하면 부담스러워져요. 처음 만나자마자 매일 보자고 하거나 금방 깊은 감정을 표현하면 상대방이 놀라요. 천천히 가야 해요. 일주일에 1번, 한 달에 2~3번. 이렇게 천천히 만남을 늘려가는 거예요. 한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처음엔 주말에 1번씩만 만났어요. 그것도 커피 한잔하는 정도로요. 그러다가 점차 영화도 보고 산책도 하고 여행도 가게 됐어요. 1년이 지나니까 일주일에 2~3번 만나게 됐고요. 이렇게 천천히 가니까 서로 부담 없이 편하게 지낼 수 있었어요. 서두르지 마세요. 관계는 급하게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천천히 자연스럽게 서로의 속도에 맞춰 가는 거예요. 그게 오래가는 비결이에요. 혹시 지금도 망설여지시나요? 나이도 많은데 지금 시작해도 될까? 하는 생각이 드시나요? 그런 생각 너무 당연해요. 하지만 말이에요.
시작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아요.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젊은 순간이에요. 1년 후, 2년 후엔 더 나이가 들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이 바로 시작할 때예요. 누군가와 함께하는 삶은 정말 달라요.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누구 만나지? 하는 기대감. 커피 한 잔을 마시면서도 이거 같이 마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 산책하면서 저 풍경을 함께 보면 좋을 텐데 하는 마음. 이런 작은 것들이 쌓여서 삶이 풍요로워져요.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혼자 있을 땐 하루가 그냥 지나갔어요. 일어나고 밥 먹고 텔레비전 보고 자고. 그게 다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달라요. 아침에 눈 뜨면 오늘은 무슨 옷 입지? 고민하고 어디 가서 뭐 먹을까? 계획하고 무슨 이야기 나눌까? 생각해요. 삶에 색깔이 생긴 느낌이에요. 맞아요. 관계는 우리 삶에 색깔을 입혀줘요. 회색빛 일상이 알록달록해지는 거예요. 누군가의 문자 하나에 웃게 되고 함께한 시간을 떠올리며 미소 짓게 되고 다음 만남을 기다리며 설레게 되고 이게 바로 삶의 활력이에요. 오늘 함께 나눈 이야기들 마음에 닿았나요? 외로운 마음, 설레고 싶은 마음, 함께하고 싶은 마음. 그런 마음들이 부끄러운 게 아니라는 것. 우리 모두 비슷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 마음에 용기를 내도 괜찮다는 것. 당신은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요. 나이가 들었다고, 주름이 생겼다고, 예전 같지 않다고 해서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여전히 아름다워요. 우리 안에 있는 따뜻한 마음, 누군가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 함께 웃고 울 수 있는 마음. 그게 바로 우리의 아름다움이에요. 이 나이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일 수 있어요. 지금까지는 누군가를 위해 살았다면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도 돼요. 내가 행복하고 내가 웃고 내가 설레는 삶. 그런 삶을 살 권리가 우리에게 있어요. 아직도 망설여지시나요? 그것도 괜찮아요. 두려움도 소중한 마음이에요. 천천히 가도 돼요. 한 걸음씩 내 속도로 가면 돼요.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거울을 보며 스스로에게 미소 지어 보세요. 내일은 누군가에게 먼저 인사해 보세요. 작은 용기가 큰 변화를 만들어요. 앞으로도 이런 이야기 함께 나누고 싶어요. 외롭지 않게 함께 걸어갈게요. 더 많은 위로와 응원을 전하고 싶어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함께 해주시면 계속해서 여러분 곁에 있을게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듣고 싶어요. 우리 함께 행복을 찾아가요. 당신의 마음은 아름다워요. 당신은 충분히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요. 용기 내세요. 응원해요. 좋은 인연 만나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 자신을 사랑하세요.